네,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외 증시 변동성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심층 분석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최근 네. 투자 지역에 대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해까지는 이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 투자는 일명 이제 동학개미와 이제 서학개미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중학개미가 등장해 그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제가 단순히 떠오르는 것만 해도 상장 폐지라든지 헝다그룹이라든지 이런 돌발 악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표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난 이제 2004년 국내 최초 중국 투자 펀드가 출시된 이후 이제 지난해 빅테크 기업의 이제 규제와 헝다 파산 위기까지 이제 중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제 기대와 절망을 동시에 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의 이제 손실이 커지면서 중국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중학개미가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올해 들어 이제 동학개미와 이제 서학개미 그리고 중학개미들의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은 이제 박찬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차츰 수익률이 꺾이더니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동학개미와 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요. 동학개미의 경우 지난 2020년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한 자릿수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14%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경우 변동폭이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지난 2020년 테슬라가 순매수 1위를 기록했는데요. 700% 오른 것에 힘입어서 200%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런데 반면에 지난해에는 3분의 1로 줄어들더니 올해에는 동학개미와 비슷한 14%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쳐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 증시에 투자한 이 소위 중학개미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아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국내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 중국 주식형 펀드에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는데요. 수익률은 국내 주식형 펀드와 북미 주식형 펀드의 하락폭에 비해서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과창판 ETF의 경우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그 성과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과창판은 중국 정부가 성장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만든 시장으로 중국판 나스닥으로도 불립니다. 지난 1월 상장 이후 지금까지 평균 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코스닥 ETF와 나스닥 ETF의 하락률보다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이 코스닥 150 ETF와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ETF가 각각 11% 그리고 8%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에 반해서 과창판 ETF는 2% 하락에 그쳤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가 어제 시작됐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나온 중국 정부의 핵심 산업 육성과 경기 부양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과창판 ETF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학개미가 선방을 하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중국 시장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사실 특정 종목에 좀 수요가 많이 쏠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목별로 보자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이제 종목별 손실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 관련 리포트 보시고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여유자금으로 삼성전자와 테슬라를 매수한 김모 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국내와 미국 최고의 인기 종목을 선택했지만 현재는 벙어리 낸 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나 또 미국 대표하는 주식인 테슬라를 자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이 한 마이너스 3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커서 속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국내 종목은 국민주인 삼성전자입니다. 개인이 2조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이 기간 손실률은 8.2%를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주로 불린 카카오 역시
개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손실률은 17%를 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역시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찌감치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서학개미 역시 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 서학개미가 매수한 상위 5개 종목 모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 가운데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인 테슬라는 손실률이 27%에 달합니다. 테슬라와 함께 미국 대표 성장주 중 하나인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의 손실률은 더 심각합니다.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상위 ETF 상품 중 두 가지가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ETF인데 손실률이 무려 40%를 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동서학개미들의 수익률 악화는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이제 결국 동학개미와 이제 서학개미의 성과 부진에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이제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중학개미가 뜨고 있는 건데요. 예. 중국의 경우 이제 특히 미국과 달리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여기에 어제 시작된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와 다르게 적극적인 경기 부양 기조를 언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하반기부터 확실히 돌 것 같고요. 주식은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EQ 이제 초중반부터 해서 서서히 조금씩 반등 타이밍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시장은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라가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 기자, 사실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 투자가 뭐 쉬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등 이제 글로벌 시장의 위축을 중국만 피해가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최근에 글로벌 악재들로 이제 중국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기회 삼아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IT나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 쪽 부분들이 종목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아마 중국 규제가 심해지더라도 이쪽 부분은 좀 더 좀 반사이익이라든지 좀 더 그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육상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주요 주안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육상 산업에 대한 노출도를 조금 높여가는 액티비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의견들 외에도 이제 태양광과 전기차 등 클린 에너지 업종,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5G 등 이제 신인프라 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예, 박 기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 인터뷰에서 중국의 육성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업종이라고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제 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정부가 이제 네. 기술 자립을 위해서 육성하는 6대 전략 핵심 산업을 말합니다. 이제 차세대 IT와 이제 첨단 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친환경 그 6가지가 그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앞서서 좀 얘기를 했듯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전반적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중학개미가 뜨고 있지만 이제 현재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이제 다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고 네. 미국 증시 역시 이제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증시 안정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의 경우 이익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업종을 미국의 경우 이제 저평가된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에 그리고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클린에너지와 신인프라, 헬스케어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국내와 미국, 중국 이 세 지역에서의 이제 투자 수익률 경쟁은 이제 더 한층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삼국지라고 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인 만큼 네. 이제 어느 한 나라 증시에만 소위 이제 몰빵 투자가 아닌 네. 그리고 여러 나라 그 해당 나라에 맞는 이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 해외 투자 정보 뉴스를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저 한경 글로벌 마켓 등 관련 뉴스 포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유망 업종들 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짜보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자들의 변심은 무죄입니다. 무죄죠. 그래서 이제 개미 변심 무죄, 그리고 투자 전쟁 신삼국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삼국지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